안녕하세요. 주식고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첫 방송 멘트는 다리가 하나뿐인 세상과 거기에 다리 두 개가 달린 사람이 들어가서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달리기는 두 다리가 빠를 거예요. 한 다리보다. 근데 한 다리들이 두 다리를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은 뭘까요? 이상하게 보겠죠. 요즘 방송하는 제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2차 전지가 안 좋다 그러고 반도체도 아직 안 좋다. 들어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오르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주종목인 회사들의 주가는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다리를 가진 사람이 그 한 다리 있는 그쪽에서 다리를 잘라야 될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한 다리 쪽을 빠져나와야 될까요? 저는 제 다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들어간 게 잘못이에요. 그쪽으로. 그래서 저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결코 섞여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니까 안 들어갑니다. 자, 아까 저 댓글에 2차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거는 방송 후반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우선 현재 저 코스피가 행보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 방송에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신용 경색이라는 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쉽게 바로 피부에 와닿게 말씀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빠개지는 거는 결국 나중에 은행이 빠개져야만이 그때부터 주가는 반등합니다. 은행이 빠개져야 돼요. 근데 빠개지는 타이밍이 언젠가, 이게 참 문제죠. 그죠? 그 전까지는 주가는 횡보하든지 올라갑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선망이, 정신이 한번 밝아지듯이 올라갑니다. 그때 타이밍은 잘 빠져나와야 돼요. 반드시 수익을 보고 나오지만, 참 그거는 오래 주식을 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이고 스킬입니다. 근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체크를 해 드릴게요. 그 타이밍이 언젠지. 그리고 그거는 거의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은행이 부서지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지금까지 은행이 부서지더라도 종합주가가 정시가 활성화된다면은 지금까지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다 쓰레기통에 넣고 새롭게 써야 될 거예요. 새롭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까 한 다리와 두 다리의 차이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정상적이라고 보일 뿐이에요. 착각입니다. 자, 두산이 플라코 오늘도 보면 지난주 금요일 보면 좀 웃기죠. 네, 의사타진 같아요. 네, 위로 올라가려면 의사타진. 뭐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거의 폭락이라는 건데, 전 세계 시장이나 종합주가에 폭락이 있지 않는 이상은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갈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1선이 무너진다는, 121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작년 11월 달
한 달 동안 쳐올렸던 그 모든 수량들이, 매수 수량들이 다 떠진다는 건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몰라, 팬데믹이 아닌 또 다른 팬데믹2 온다고는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타진을 하는 것 같아요. 털고 내리고 털고 내리고. 네. 자, 보시면 털고 내리고 털고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이 잘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매수들은 수익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쯤에 좀 위에 8,000원대 이상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의 고통은 동반되겠지만, 방송을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차적으로 8,000원 선을 뚫는 요 날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요 날을 기다려 보는데, 요즘 이 하루에 3, 4%씩 이렇게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아마 털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요 날이에요. 또 2월 13일.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요 날까지 먼저 매수 세력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지금 뭐라 그래야 되죠? 베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회사에 대해서 제가 회사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 인프라코어도 열심히 일하겠죠, 그죠? 근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영업력을 상당히 지금 확장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체감적으로.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1Q 실적이 또 나오겠지만 EPS나 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더 이상의 하방은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파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래 파는 것 같지만 월 스타트,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날에 이날 작년 11월 달에서는 거의 위에서 털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긴 월로 봤을 때 최대량이 나왔던 이날 1월 2021년 3월달, 딱 3월달에, 그죠? 요 위에 올려놨어요. 지금 요까지 올라가야 돼요. 요까지 9,700원. 요 날은 이제 요와 요 사이의 갭이 약 얼마냐면은 1,300원. 그렇죠. 1,300원. 15%. 20%, 15%에서 20% 차입니다. 요거를 계속 한번 2차 두 번을 뚫으려고 했어요. 뚫으려고 했는데 매물대에서 걸려가지고 많이 털렸지만, 한번 뚫고 끝을 내고 요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11,000원대까지. 요게 지금 제가 보는 올해 다음 달 4월달 시향입니다. 4월달 시향.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안에는 한번 할 거예요. 예, 트라이 하지 싶습니다. 요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수익을 보실 분은 좀 수익을 보시고 비중도 축소를 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요 사이가 한 2달 동안, 지금은 요서 한 달 공방을 벌이는 요 공방, 요래 4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요 4개월이 지금 변동성이 그렇게 없어요. 크게 보면, 월별로 보면, 주간으로 보면은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 주의 하방을 계속 지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니 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크게 보고 가시는 분들은 이 하방이 무너지면은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데 여기서 지지하면 다시 한번 반등입니다. 아니면 밀리겠죠. 밀 것 같아서는 벌써 밀었습니다. 벌써 밀었어요. 근데 얘들도 지금 추세를 보고 있는 거니까, 추세를 보려고 하니 이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것들이 자꾸 생기고, 내려가면 빠져서 올리는 십자선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추세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좀 견뎌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냉정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3, 4%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세만 보시고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제가 볼 땐 4월달은 수세선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이때 수익을 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추격 매수는 저는 건물입니다. 내려오는 거는 괜찮아요. 좀 사시는 건 괜찮은데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매체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시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HML. 자, 이것도 계속 공방이죠. 단지 하나, 이거는 누가 가져가나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얼마에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현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회사채와 연구체의 처리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나오는 날, 아니면 그렇게 처리될 것 할 가능성이 많다는 뉴스에 따라서 이 주가의 향방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는 게 좀 고통스럽다는 거죠. 현재 입장에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이게 6월 달에 나가든 뭐 7월 달에 나가든 뭐 5월 달에 팔리다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 누가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채 처리 방안이 결정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주식은 움직일 겁니다.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면은, 그거를 인수척에다가 더 안기기에는 아무도 가져갈 회사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가져갈 회사가 없어요.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올 10월달 되면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3%에서 6%로 다시 올라갑니다. 3%에서 6%. 예, 뭐 1조부터 뭐 6%부터 뭐 600억이네, 그죠? 예, 300억 주던 이자가 600억 올라가요. 그리고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물론 선박회사가 경기가 제일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고 팔려나가야 꽤 많이 실죠, 그죠? 네, 당연히 리셉션이라는 경기 침체가 옵니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것 때문에 제가 험을 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단지 그거는 연구처가 전환사채하고 연구체가 정리가 돼야만이 매각이 될 거라는 그거 딱 하나 결정적인 치명타, 그거 허점 가지고 저는 매수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올려 들어가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에 대한 결론은 3만원, 27,000원과 35,000원 사이에 아마 많은 장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러면은 현재부터 스타트하면 약 30% 이상의 올라가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2022년 작년 총과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회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적이 있습니다. 약 9천억, 뭐 대충 1조 원이에요. 그때 나왔을 때 일주일 동안에 떨어진 가격이 15% 떨어졌어요. 1조로 나왔을 때 15%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4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부터 SCFI라는 선박 운임 지수 영향에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죠? 자, 그때부터 경기를 타고 쭉 흘러내렸는데, 만약에 그때가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 주식은 어떤 가격에서 형성되어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요 가격입니다. 29,000원. 29,000원 이상에, 지금도 떨어져도 29,000원 이상은 가까이 있어야 돼.
이유가 뭐냐면은 나올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던진 겁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올 주식들이 발행된 주식만큼 나올 게 있다 보니 끌기가 없으면 끝 선박 운임 지수가 올라갔으면은 그나마 그거로서 버티실 건데 그거조차 내려가니 끌기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흘러내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많이 던질 것도 없어요. 진짜 많이 던진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보유 지분을 보면은 그 현황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4만원과 2만원 사이가 정말 100%잖아요. 그죠? 100%. 이 100%의 갭이 커졌다는 것 뿐이지 지금 관망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주가가 반드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배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채 때문에 그런 거죠. 부채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 부채 정리가 되면 그만큼만 올라간다 생각해도 최소 29,000원 종가 기준 딱 1년 2년 됐어요. 2년 종가 기준인 29,000원. 아, 우리가 여기 있네요. 29,000원. 기본 베이스가 29,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언제까지냐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확한 답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런데 그거를 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3월 30일 추총날입니다. 3월 30일 추총날에는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와야 돼요. 그쵸? 얼버무릴 수는 없잖아요. 답변하는 측에서는 이 회사처에 대해서 얼버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 매각 때문에 얼버무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조금 감을 잡고 배팅을 하는 애들은 다음 주에 좀 움직이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예측이 아니고 추측입니다. 다음 주 중에 좀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거래가 좀 터져야 되겠죠. 이런 거래가 아니, 이거 완전 기계식 거래예요. 지금 기계식 거래인데 좀 거래가 조금 터지면서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실망성 매물이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죠? 실망성 매물이 떨어진다면 찬스입니다. 왜 그러냐니 단기로 보야지 지금 험 같은 경우는 중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다 봤어요. 왜 그러냐니 작년 11월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매각 이슈가. 그러면 거의 반년이 지나가요. 중단기까지 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4월달, 5월달 이것도 4, 5개월 안에 수익을 보고 털어야 될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HMM을 많이 들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주주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도 아마 변동성이 좀 심해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심해져도 저는 제 목표가까지는 그냥 차고 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은 또 배당도 주네요. 그죠? 자, 이놈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걱정보다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끌개가 이 회사 저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그 다음에 좀 많은 희망을 걸어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 1차적으로 장면으로 봤을 때는 121선인 2700원 아마 여기 계속 받칠 거예요. 그죠? 한 번 받치고 두 번 받치고 팔아도 받치고 요 삼거다가 밀리습니다. 요 밀린 요 날이 3월 14일 요 날,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화요일 날
뉴스를 보시면은 매각이 어렵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왜냐하니 너무나 빅 이벤트고 인수할 사람이 없다고.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바쳤습니다. 19,000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금 지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다음 주는 아마 3월 30일 주총이 일어나기 전이라서 주가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1% 올랐던 2% 올랐던 아마 우호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총을 앞둔 상황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신호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호탄은 무조건 전환사채와 연구체입니다. 처리 방안입니다. 이것이 신호탄이라고 보시고, 조금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흥분하거나 외국인의 매수에 기대를 자제하시기를 진심으로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코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걸개는 부채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의 방안은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방안은. 그거는 삼성증권이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때 얘들이 말한 최적의 교집합을 만들어 제출하는 매각 선정사를 선정하겠다고 했을 때 삼성증권의 리포터가 거의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암시를 하고 있어요. 네, 내용이 어떠냐면요. 오늘은 주간 방송이라서 조금 방송 시간이 길어가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가 이 자사주를 통한 주가 부양, 대규모 배당을 통한 원매자의 부당 경감, 이거는 우리 흐름의 소액주주나 산업은행 입장에 봤을 때도 나쁠 것이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또 중요한 거고, 간단하게 정리된 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배당량이 또 엄청나게 크게 나오죠. 그 기점은 3월 30일입니다. 분기 배당은. 네. 이런 것들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도 입찰 제한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결정을 했을 거고, 매각 선정사를. 자, 그러니 부채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현금성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각을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 그거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도 주가는 삼성증권에서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현재 공매 잔고 수량이 4,800만 주입니다. 약 10%에 10%. 이 10%가 어떻게 해결해 날지, 원매자, 그 다음에 신규 업체, 새로 인수한 업체하고의 골치 아픈 것들이 많아요. 이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주가에 나중에 마지막 끌개로 결정될 사항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000원까지 앞으로 한 30% 올라가면 그때부터 비중을 축소하면서 아래 위로 흔들 때 물기를 한번 잘 타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매일 제가 방송을 하니까 저도 HMM을 많이 가지고 수량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원매자로서 방송을 보면서 같이 한번 물기를 타보도록 하죠. 그 선봉에는 제가 서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 이게
왜 이럴까요? 제가 요때 요날 5,400원 요날부터 계속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날 3월 3일 뭐 이날도 3월 1도 뭐 맞고 3월 3일도 맞고 이날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서부터 몇 프로 빠졌을까요? 그죠? 약 20%가 빠져갔네요. 잘 벌어먹겠는 거죠. 얘들이 다 팔았겠죠. 아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빠그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핑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이거 사실은 뭐 이런 저는 제 방송 스타일이 어떤 핑계를 다고 이런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제 성격도 안 맞고 제 주식을 하는 제 성향과도 틀리고 빠그러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1번 타자는 외국인입니다. 이유는 불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 보유량 수량은 의미가 없어. 움직이지 않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 같아요. 저는 재물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재물은 엇박자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 이 코스피 종류나 코스닥에 넣는 이 재무라는 거는 속일 수가 없고 눈 가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추정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추정치가 틀렸다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추정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찬스라는 거죠. 그리고 여 사신 분들 한 20% 빠졌다고 손절하신 분들도 없으시겠지만 요거는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 기법에 대해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땐 올해 이번 달은 뭐 어차피 끝났겠지만 4월 달에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얼마까지 회복되냐고 말씀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6천원 이상입니다. 이육을 무려 6천원 이상입니다. 이런 긴 장대 양봉들이 막 흔들 날이 조만간 올 겁니다. 그때 흥분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 상태에서 5천원 무너지면 매수하셔도 되는데 5천 이상으로 4, 5%씩 올라간다고 하면 추격 매수는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럴 때 이런 개인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5% 10% 올라가면 개인들 다 던질걸요. 다 던질 거예요. 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이번 달 한 달 동안의 매수가를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매수가를 보면 평균 매수가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기대하셔도 되는 주식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주식들만 저도 하고 있고, 물론 지금은 빠져서 양봉이 아닌 음봉의 괴사지만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주식들만 저는 합니다. 호텔 신라도 이제 거의 다 빠져놓은 것 같아요. 뭐 바닥보다 좀 올라간 것처럼 올라간 거 아닙니다. 얘도 8만원대부터 시작입니다. 스타트가 8만원대부터 스타트가 시작되니까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느냐면은 장황한 설명보다 그냥 팩트에 근거해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2차전지가 불이 붙기 시작한 거는 전기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기차 때문에. 물론 선두자는 테슬라는 벌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생산 원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는 패널도 없고 접근회사도 없고 어디를 봐도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제 개인 방송이 제가 처음이지 싶어요. 어디가 요즘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하는 패널도 없고 정권사도 없습니다. 예. 근데 벌써 테슬라는 작년 4분기부터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중국차 가격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막 불이 붙었어요. 그때 제가 12월 달부터 그랬습니다. 전기 배터리 주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예. 그 제가 이런 소리, 무슨 바보 같은 사람이 이런 방송 이런 소리 하나 싶으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그때 벌써 이거 좀 있으면은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대장주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아무리 올려도 지수 플레이하는 애들을 박살납니다. 그죠? 삼성전자 빠지면. 그 대장주라는 테슬라가 머스크가 자기 차 가격을 인하를 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달 새 지금 2배, 3배 간 주식들이 2차 전지에서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유는 투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박스피에 갇혀 있을 때 1번 개인들은 일단 제껴두겠습니다. 제껴두고 이 기관 투자가들, 특히 금융투자, 그 다음에 증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사들, 검투들은 3개월 분기 단위로 껐습니다. 3, 6, 9, 12. 조금 시대가 큰 데는 6개월, 기별 단위로 6개월, 12개월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박스권에 갇혔다 보면은 수익이 안 납니다. 책상 돌아가요. 지금 보시면은 전부 거기 다 들어붙어 있어요, 지금. 자, 이거 마찬가지로 끄집어 올린 게 개인이 끄집어 올린 게 아니잖아요. 기관 투자가들하고 외국인이 끄집어 올렸지. 그 애들이 계속 끄집어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저는 그런 변동성이 심한 데는 제 방송 자체도 그렇고 저는 그런 종목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물론 2차전지가 스테빌리티 되고 안정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와 재무가 다 보고 들어간다면 저도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그런 투기 바닥은 저는 제 주식이 그래요. 쳐다보지 않는 주식이다 보니 성향 자체가, 저는 방송에서 조심하십시오, 들어가시면 수익 보시면 빠져나오십시오 했던 이유가 그거였고, 그러나 그 투기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만큼 올라오지 않으면 끝까지 올리겠죠. 거기에 내 소중한 재산을 내놓고 쳐다보고 있는 주식은 저는 못하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왜 테슬라가 차 가격을 내렸다는 이유는 앞으로 원가 절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양극재, 음극재에다가 동박에 뭐가 어떤 일이 했었는데, 저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수박의 그달밖에 모르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는 전문용어로 쓰지도 않겠습니다. 단지 그 회사들은 지금 소방호수예요. 돈을 있는 대로 빨아제껴야 됩니다. 자기들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왜냐면 공장 증설해야 되고 캐파 늘려야 되고, 그죠? 그런데 정작 움직여야 될, 그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될 자동차 회사는 죽쓰고 있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전기차가 참 많이 팔리고 하면은 수량도 많아지고 그러죠. 계약 많이 하면 많은데 안 팔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힘들 거예요. 자동차들은 다 힘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만약에 안 준다면 전기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판매가 6,500만 원인가 7천만 원 이상이면 전기차 보조금 안 준대요. 그죠? 그러면 생산 원가의 30%, 25%, 30%를 차지한다. 그 보조금 안 준다면 그거를 그 현금을 따주고 리스로 사든 어디 사든
소비자한테 다 전가식겠다 했을 때 과연 전기차의 판매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돈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돈 없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한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 있죠. 지금 한참 날라가나. 지금 뭐 저점에서 한두 달 만에 100%, 150% 올라가. 2020년도에 배당을 450원에 했어요. 근데 올해 배당 얼마인 줄 압니까? 추정이? 220원이에요. 올해 추정이 220원이라고요. 왜 이렇게 추정하는 거 누가 한 줄 압니까? 정권사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날아가면 돈을 더 잘 벌면, 배당을 더 줘야죠. 왜 배당이 50% 삭감돼가, 추정이. 50% 삭감돼가 있어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순이익은 작년보다 올해가 추정이 더 많아요. 배로 많은데, 배당은 삭감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줄 돈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까. 저는 부러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 폭탄 돌리기 끝나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소한 40만원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내려올 일이 없으면 저는 안 사면 돼요. 부러진다면 현재 가격에서 55만원에 사지만 30% 이상 빠졌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던 이유가 겁니다. 이게 퍼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퍼가 얼마인 줄 아시죠? 400배요, 400배. 퍼를 400배 받았어요, 400배. 주당 가치는 1000원도 안 되는,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퍼는 400배를 받고 있는, 이런 데다가 제 돈 넣고 수익을 보려고 기다리는 주식은 저는 자신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에서 지금 2차 전지 주든 뭐든 간에, 현재가 대장주인 엔솔은 30%, 그 다음 요 밑에 원자재를 받아내는 에코브로비엠이나 아니면 에코프로나 이런 반도체로 말하면 소부장이잖아요. 그죠? 원자재를 납품하고 이런 회사들은 현재 주가에 150%에서 100% 이상 빠지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예, 제 소중한 돈을 여기다가 투기꾼에다가 거기에 널뛰는 시장에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계속 지켜는 봐요. 왜? 저평가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그러나 지금은 고평가대가 계속,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에코브레미 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에는 적정 가격이 9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적정 가격이. 그런데 지금 23만 3천원 안 해요. 그죠? 거품이 100%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예. 그쯤 되면 제가 들어가죠. 왜? 저평가 구간에 왔으니까. 그러나 이 한 달 만에 이 정도 올라갈 때 아마 탔으면은 매일매일 가슴 졸이는 심정으로 언제 팔지 하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주식은 안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장성, 재무, 1번 재무, 2번 성장성, 3번 CEO의 경영 마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저는 이 CEO, 이 대표이사의 경영 마인드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팬데믹 전에 한번 딱 보십시오. 결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종합주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포인트 빠지면 삼성중공업이 얼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입니다. 10%.
2200이 무너진다 해도 10%, 15% 이상 안 빠집니다. 그러나 에코프로엠 이런 것 아니면 에너지 솔루션 대장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50% 이상 빠집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충분한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주식이지만 현재 금리는 많이 빠져가 있고 우리 원화도 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은행주들이 좀 힘들게 지금 목숨 링겔을 꽂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심각해질 겁니다.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정신은 비관적으로 보지만 올해 4월달, 5월달 이때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주식들이 수익을 보지 못한다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 주종목들이 4, 5월달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보시면은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고 올해는 롱런을 할 수 있는 찬스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방송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는 계좌가 붉게 타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드리겠습니다. 갑시다. 가자. 감사합니다.